오늘 최정환 총괄기획관님 모시고 이야기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주 어색합니다. 익숙해져야죠. 예, 선생님 좀 인사 한 말 일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언택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조금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진작에 좀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으면 좀 더 편안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소통하고 나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되어 앞으로 부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서로 나누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통 모였으면 저희가 아마 선생님한테 PPT로 이렇게 틀어놓고 설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을 텐데 이렇게 유튜브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약간 대화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몇 가지를 드릴 건데 그동안 여러분도 혹시나 총괄기획관님께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은 질문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음악도시 단계부터 중간에 결합하셔서 지금 예비문화도시까지 쭉 총괄기획가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셨는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내가 이것만큼은 하겠다라고 했던 생각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가 지금 근거하고 있는 이 법이랄까 지역문화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너무 획일화되고 상업화되고 중앙 중심 혹은 이 정책 당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 뿌려졌던 그런 어떤 문화 정책이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이 문화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문화가 다양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삶 자체가 문화로 풍성해지면서 나아가서는 이제 문화 자체가 어떤 심지어는 먹거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이제 정부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사업이 처음에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만은 이 과정 5년 동안에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이 사업의 주체로 성장해서 이 사업이 끝날 때쯤에는 시민들이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이 사업의 어떤 주체로서 그 이유를 책임져 나가는 이런 어떤 이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MP로서 이런 어떤 정책의 어떤 목표를 부평에서 온전하게 실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시민성이라고 이제 우리 안에는 모두 이제 한 사람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삶 속으로 호명을 하고 불러내고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시민성이 시민들이 어떤 힘이 되어서 시민력이 되어서 이게 결국 문화하고 합쳐지면서 그 도시의 문화력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때 사실 이제 이게 문화 다양성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문화를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먹고 살고 또 삶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하는 일이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서도 좀 그런 주춧돌을 제가 먼저 이렇게 좀 하나하나 함께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이 제가 가장 중심적으로 하려고 했던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계속 이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갈 주체를 만드는 일이 제일 중요하셨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부평 문화도시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이 문화도시의 방향성을 짧게 압축적으로 정리된 문장이 있을까요? 지금 저 부평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키워드가 문화두레입니다. 네, 문화두레. 예, 네. 예. 이 두레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작은 어떤 소농들이 서로 농번기에 힘을 합치고
또 심지어는 조금씩 출연해서 그 농사일들을 서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였는데 이게 이제 일제를 거치면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그 전통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작은 삶을 살아가는 어떤 이 지역에 여러 어떤 그 시민들, 상인들, 또 뭐 직장인들 이런 분들이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함께 상생하는 어떤 그런 판을 문화로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 지향성을 이제 가치로 표현한다면 문화두레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 주체는 시민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듣기에 이제 주요한 가치들이 있는 것 같. 이렇게 몇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언급하신 시민성 뭐 이런. 네네. 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주요한 가치?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두레를 이제 받쳐 올리는 이제 몇 가지 축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함께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이 문화를 통해서 그런 판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일종의 문화적 성격을 가진 공간도 있어야 되고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가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활 생태계를 지역에서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있을 테고 또 그러려면은 또 남다르게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창조적인 내용을 가지는 그런 문화 창생이라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자치도 있어야 되죠.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삶을 결정하고 관계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 자체의 영역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만 잘나서 이 지역을 문화로 살찌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핍된 것을 타 지역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보완해 나가는 문화 상생.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협치. 그러니까 이제 그 일종의 문화 경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힘만 가지고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행정이나 또 전문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문화 경영을 해나가는. 그래서 이 5가지 축을 통해서 문화두레라는 가치가 완성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사업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저희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선생님하고 저하고 말을 나누고 있는데 저희 디지털 뮤직랩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로비의 소파에서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어떤지 일단 중간에 급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보시고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렇게 많이 댓글이나 질문 사이사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또 여러분의 질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올해가 문화 예비도시 1년차이면서 음악도시의 또 마무리가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올해 주요 사업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래 이 문화도시 그 정책은 고전에 준비 단계로서 마중물 사업으로 이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라는 게 5년간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지역 조성 사업 마지막 회차가 이제 또 저희들 부평의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는 바람에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만약에 이제 내년에 본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이제 10년간의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을 완성시켜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를 위한 마중물로서 지난 5년간 음악 산업까지는 이제 부평이 토대가 척박했기 때문에 그까지는 실현을 못했고 다만 이제 시민들의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어떤 우리 일상 속의 음악을 접할 수 있게끔 그 폭을 확대해 나가고 또 그걸 담아내는 지역의 여러 공간들을 발굴을 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또 지역에 활동하는 음악인들을 이 문화도시란 틀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이 이제 지난 시기의 어떤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두레라는 핵심 가치 속에서 음악 도시로서의 어떤 그런 특성화 사업들을 한층 더 해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에스컴시티라는 부평의 어떤 어떻게 보면 흑역사이기는 하지만은 어쨌거나 해외파 문화가 들어오는 창구였기 때문에 그걸 현재 시민 일상 속으로 호명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현재 어떤 새로운 가치로 만들어가는 작업으로서 에스컴 시티 프로젝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카이브 작업도 있지만 또 뮤직 게더링이라는 작업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젊은 세대들이 이 익숙해 있는 디지털 문화, 디지털 음악, 이걸 이제 통해서 새로운 어떤 음악적인 어떤 생산 구조, 소비 구조, 유통 구조, 또 그것을 향유한 어떤 그런 일종의 씬이라고 하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음악도시 사업이 끝나고 예. 문화도시로 넘어간다기보다 계승돼서 이렇게 가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5년간은 어떤 준비 과정으로서 마중물 사업이었다고 본다면은, 왜냐하면 예산도 적고 또 준비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 이제 추스리면서 원래 만약에 이게 이제 제대로 평가를 받는다면 법정 문화도시로서 5년간 네. 이제 많은 더 큰 예산과 이제 더 큰 행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어떤 사업 구조, 또 심지어는 음악으로 혹은 음악과 관련된 문화로 이 도시가 먹고 사는 어떤 방향성까지도 모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네.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옆에 이거 보면 오늘 부평 공유 원탁 회의잖아요. 네,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 이런 원탁 회의에 오라 그러면 너무 귀찮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가서 뭐 회의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날 바쁜데 왜 이렇게 자꾸 부르나,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참여하시는 분들도 사실 좀 귀찮으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유 원탁 회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 한 사람의 어떤 기획자가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자기 주도적인 활동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런 어떤 색들을 키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씨앗들이 필요한데, 이 씨앗들이 있어야 실제 이제 여기가 새로운 어떤 숲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새도 깃들고 또 거기에 많은 동식물들도 살게 되고, 이런 생태계적인 질서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유 원탁 회의라는 어떤 틀 안에 그 씨앗이 될 수 있는 활동 주체들이 들어와서 이 공유 원탁 회의 자체를 단순히 뭐 회의하니까 참여하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 자기 발언을 하고 또 자기 기획을 하고, 그리고 그걸 최대한 실현해 나가는 어떤 이 방법들을 함께 찾아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부평 문화숲이 이제 형성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공유 원탁 회의야말로 어떻게 보면 문화도시 사업의 핵이자 어떻게 보면 이거 없이는 그 다음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포지션을 갖는 그 모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선생님 제가 이렇게 나와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막 익숙치 않아서 막 이러셨는데, 오늘 말씀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 저희가 이 공유 원탁 회의를 통해서 그냥 형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이나 그다음에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나누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을 실제로 부평 구민들이, 시민들이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는 곳이라고 하셔서 어깨가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좀 더 재밌고 발랄하고 모이고 싶고 이런 회의가 되도록 또 같이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혹시 채팅으로 질문해 주신 거 있으면 좀 취합해서 저에게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니야, 없다고요? 야. 여러분 없으세요? 노잼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최정환 선생님한테 궁금한 거 질문하셔도 되는데요. 네, 없으시면 제가 더 질문하는 걸로 하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MP 총괄기획가라는 자리로서 또 이제 올해 1년 사업을 마무리하실 텐데, 꼭 이 얘기는 더 하고 싶다 하시는 얘기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해 주세요. 부평에서 오래 살기도 했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부평이 외부에 알려지기로는 문화 불모지 내지는 뭐 삭막한 공업도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부평이 문화도시가 되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평 문화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부평을 찾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하고 힙한 그런 도시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하셨을 텐데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은 다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